59번이 뭐죠? 제목이? 원의 사각형이 뭔 뜻이죠? 원의 제곱이란 말 들어봤어요? 원의 제곱이 무엇이죠? 제곱이 뭐예요? 제곱이. 가로 세로가 같은 것일 때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고 3의 제곱은 뭐 3, 3은 9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로 3, 세로 3.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제곱에서 탄생하는 것은 뭐예요? 정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제곱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원의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을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죠. 원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을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원의 제곱이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원하고 똑같은 그 넓이를 가진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 제곱을 정사각형이 그 원의 넓이하고 똑같다. 근데 이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원은 그 이제 지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이로 계산을 하고 둘레를, 또 정사각형은 이제 뭐 미터라든가 센티미터로 제곱 이렇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데, 고대 바벨론이라든가 고대 이집트라든가 여러 시대를 거쳐서 그 수학자들이 이것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근사치를 찾아내기도 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원리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연금술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한 게 정사각형이고요. 정사각형을 하나로 만든 게 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융심리학을 도형으로 설명하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셀프를 도형으로 말하면 원이죠. 아까 그렇게 공이 날아왔듯이, 그죠? 원인 거예요. 근데 그 셀프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자, 그림자, 아니모스, 셀프, 자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일 때는 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단이란 것은 원으로 표시돼요. 사각으로 표시됐다기보다는. 근데 그 원에 있는 속성을 표시할 때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게 원의 속성, 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렇죠? 제일 잘 표현하는 게 정사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을 정사각형화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분화 작업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정사각형이 다시 원으로 가는 것은 통합의 과정이겠죠. 그래서 단일성과 어떤 그 다차원적인 것이 하나일 때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원효가 말했던 일즉 다, 다즉 일이에요. 이제 불교 철학에서 이제 원효가 말하는 일즉 다,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를 의미할 때 모노게네스, 또 원리스, 영어로 말하면 그 원리스가 되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사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이제 사각의 속성들인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 원의 사각형 만들기, 또 원의 제곱화를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융의 심리학을 이미지로 대변한다는 것이죠. 도형적으로. 재밌잖아요? 그 비혼도 굉장히 수학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혼도 굉장히 수학적인 그 상징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데, 융도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이제 그림에서 이제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결국은 어찌 보면은 대극의 합일이고 전체성을 상징하는 그림이죠. 이거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있고, 왼쪽에 남성, 오른쪽이 여성. 남성 발밑에 해가 있죠. 남성의 머리 위에도 해가 있고요. 여성의 발밑에 달이 있고, 또 여성 위에 또 달이 있고,
원이 별이 둘러싸이는 어떤 이제 천체 하늘을 상징할 수도 있겠고요. 행성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외부 원이 있고요. 어찌 보면 이 행성들의 합이 전체성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가운데 원이 어쩌면 지구를 의미할 수도 있겠고, 우주와 지구가 두 원으로 이렇게 표시되면서 전체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각형 안에 또 원이 또 하나 있죠. 이게 이 안에 어찌 보면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의 중심. 그리고 원을 이제 삼각형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정사각형이 자리 잡고, 삼각형 안에 또 정사각형이 자리 잡고,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전체성을 이루는 하나의 다 구성들, 부분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달 아래에 있는 그림자 같은 게 뭘까요? 해와 달의 그림자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위에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해와 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해와 달과 위에 해와 달이 다른 거예요. 어찌 보면은 밑에 해와 달은 그림자에서 아직 출현하지 않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해,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달일 수 있죠. 이 해와 달이 이제 출현하면서 위에 있는 해와 달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뭘까요? 소위 악인 거예요. 악한 세력, 또 사탄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이 이렇게 대극을 이루고 있는데, 어둠은 반드시 밝음이 되죠. 그리고 그 밝음은 반드시 어두움이 되죠. 이것이 순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둘을 구별시켜서 착시켜 버리려고 그러죠. 선은 항상 선한 거고 악은 항상 악한 것이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은 마냥 좋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개피 보는 경우도 많지만, 한번 나쁘게 보면은 뭐 다시는 너랑 상종 안 한다 그래 버리죠. 돌고 도는 것이죠. 어찌 보면. 꿈을 꿨어요. 그림 59번 원의 사각형에 보면 모든 것은 셋 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넷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셋이 온전하지만 넷은 더 온전해서 그 안에서 여유와 즐거움을 찾는 거죠. 테메노스 안에 있는 정원. 이제 이런 이미지인 것이죠. 자, 이 지성인의 남성이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정사각형 안에서 왼쪽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내가 이제 AI 시켜서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 방향으로 전부 돌고 있습니다. 쭉 돌고 있으면서 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죠. 꿈꾼 사람은 정 가운데 있지 않아요. 약간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사람들은 긴팔 원숭이가 복원될 것이라고 말한다. 긴팔 원숭이는 동물적인 본성을 의미하죠. 지성적인 사람이 동물적인 속성, 본능적인 속성을 어때요? 혐오하겠죠. 난 그래도 지성인인데, 그리고 나는 신앙인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상상할 수도 없지. 그러나 그 동물적인 본성이 출현해야만 거기서 진정한 감정이 나오거든요.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팔 원숭이가 복원될 거라고 할 것은 어떤 무의식적인 것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비지성 그리고 비합리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사람은 합리성을 추구하잖아요. 늘 논리적이라야 돼. 원의 정사각형, 즉 제곱 만들기는 연금술 작업의 한 상징이다. 그리고 처음에 무질서한 단일체, 이 단일체라고 하는 것은 원인데 질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혼돈의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직 분화되지 않은 그 원진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질서한 단일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네 요소로 분해하는 것이 원의 사각형이다.
원의 제곱하다. 단일체는 원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네 요소는 정사각형을 통해서 표출됩니다. 그래서 넷으로 하나를 만드는 일은 순환 형태로 진행되는 중류 내지는 승화 과정의 결과다. 나선 형식의 순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원이 사각형이 되고 사각형이 원이 되는, 이게 어쩌면 계승화의 과정이기도 하겠죠. 사위일체가 바로 이런 개념이다. 또 원을 통한 남성과 여성, 이 남성과 여성은 원을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 해와 달 이런 것들이 사로 분해되면서도 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림에서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또 적당히 됐네요.